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6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예, 코스피 200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금요일 기준으로는 432.22, 0.38% 하락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해왔던 행위대로 어, 현물은 보합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선물은 야간 선물 적용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계속 그 싸움이죠. 예, 지난달 고가가 436.7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으면 고가를 넘게 되면서 어쨌든 윗공간이 444까지 열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길 못 넘으면 422 아래로 그냥 내리꽂아야 됩니다. 자, 월봉은 여기까지 하고, 주봉은 이 상태로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되면 윗공간, 아랫공간 다 열립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으면 윗공간이 열리는 거고요.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윗공간이 닫히는, 예,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딱히 막고 있는 힘은 없어요. 위에서 뭔가를 이렇게 짓누르는 게 없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오면, 예, 요 고점이 딱 기준이 돼서 고점을 넘으면 상승하기 유리한 거고, 고점을 넘지 못하면, 예, 위가 열려 있어도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고가가 435.60인데 여기를 이제 넘는지 아니면 넘지 못하는지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봉. 일봉은, 예, 일봉 요 결과만 보면 그냥 방향이 없이 딱 마무리를 지은 모양새인데, 어쨌든 이제 고가를 넘으면 상승 쪽이 유리하고요. 저가를 붕괴하면 하락 쪽이 유리한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아마 갭상승이 나올 테니까 상승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자, 이제 보합으로 분석한 코스피 200 지수 말고 야간 선물 값을 한번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월봉은 똑같죠. 전고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436.90. 그러니까 결국 437을 찍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437을 찍으면 444대까지는 어쨌든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상승 쪽으로 내다보신다 그러면 그 정도 공간이 더 있다라는 건 이제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주봉부터는, 예, 434.90 이 값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예, 위는 열려요. 그러니까 위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고가를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하단선의 위치는 429.2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매수자라면 429.26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위가 열려 있으니까 그냥 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일봉은, 주봉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면 일봉에서도 똑같이 434.90. 자, 이렇게 보시면 갭상승이 나오면서 하단선이 다시 발달하죠. 그래서 매수가는 433.15,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 딱 시작하면 조정을 하면 아마 433.15까지는 일단 조정을 했다가 이제 위로 가면, 예, 막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주봉도 위를 막는 힘이 없고 일봉도 위를 막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 예, 끌어올리기 딱 좋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매도를 하면 조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으니까 개인들이 매수세로 만약에 달려들면, 그러면 월봉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위로 올라가려면 외국인은 선물을 사야 됩니다. 네, 외국인은 선물을 사고 개인은 현물을 팔아야 돼요. 이 구조가 어, 부합된 상태에서 위로 가야 이게 위로 가는 모양새지. 예,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상황에서는 아마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다시 고꾸라져서 내려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도 전고점 넘으면 목표값이 29,900원 정도 됩니다. 주봉은 전고점 넘으면 위가 뚫리고요. 그렇죠? 관여하지 않으니까. 네, 일봉은 갭상승이 나오면 지금은 이제 보합에서 시작하면 막히는 자리가 28,620원 정도 되는데 글쎄요. 이게 보합으로 시작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면 이 갭상승이 된 상황에서의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곧버스. 예. 올봉은 매수가래 있는데 전복 저가 깼으니까 그 다음 단계 하단선이 1856원하고 그 다음에 1720, 1725원 정도에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444 라인에 가면 예, 그 정도 가격이 적정 가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선에 닿을지는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자, 주봉으로 넘어가서 주봉은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데 저가가 깨지면 예, 일주일 동안은 또 관망하셔야 됩니다. 일봉, 일봉도 이게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개파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오면 일단 월요일은 관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예, 전고점 넘느냐 마느냐. 전고점 넘으면 그 다음 위치는 84,300원대, 그 다음 위치는 85,300원대. 예, 거기까지는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겨져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지 않으면 완벽한 하락인데 아마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상승을 했고 예, 나스닥 지수 상승을 한 상태라서 예,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82,200원에서 83,500원 넘으려면 1,300원만 오르면 되는데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 주봉은 예, 이번 주에 상단선 다 썼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만 넘으면 예, 상승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문제는 아래 하단선이 8만 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갔을 때는 또 무한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세요. 자, 지금 구조에서 보면 어떤 게 문제냐면 월봉은 상단선을 쓰는데 주봉은 하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을 내다 파는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인이 파는 현물은 다 전기전자거든요. 그러면 예, 반대로 그만큼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걸 꼭 체크하세요. 삼성전자를 거래하실 거면 예, 외국인이 현물 매수하는 거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전기전자 섹터에 매수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일봉은 갭상승이 올 거기 때문에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예, 매수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여기는 붕 떠 있잖아요. 예, 말씀드렸지만 아래도 다 열려 있고 위도 전고 쪽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13만 3,900원이니까 13만 한 4천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주봉은 지금 상단선 하나 남았죠. 그래서 이거 다음 주로 보면 예, 하나 남겨져 있는데 이게 갭상승이 나오면 휘어질 거고요.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요 위는 매도 영역이 되겠죠. 13만 200원. 자, 일봉으로 보시면 예, 지금 상승 추세를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갭상승이 나와야지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이버. 자, 네이버는 아직 매수가 영역에는 안 들어갔어요. 매수가 영역에는 안 들어갔고 그렇다고 상단선에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래로도 자유롭고 위로도 자유롭습니다. 자, 주봉은 상단선은 다 썼는데 음봉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번 주 저가가 손절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갭상승이 나오면 이번 주 저가가 손절선이고 갭하락이 나오면 매수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일봉도 이거 죽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갭상승으로 떠서 예, 금요일날 저가가 손절선이 되겠죠. 받치는 힘은 없어요. 그냥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리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LG화학 예, 답 없죠. 그냥 여기 88만 86만 2천 원대 예, 여기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할 수 있는 구조예요. 예, 주봉도 일봉도 예. 그래서 이건 매수 전략 가져가실 거면 월봉의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붕괴되면 끝.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여기 매수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삼성 SDI 없죠? 아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면 여기까지 일단 갈 수 있겠죠? 63만 3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위로는 이제 매수가 불가능하고요. 이 종목의 매수 조건은 예, 월봉의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제가 이 봉의 저가가 붕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손절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고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홀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현대차는 목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더 오르더라도 그건 홀딩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 예, 카카오는 목표가까지 갔다가 두들겨 맞았는데 매수가까지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도 칠 자리는 지났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은 매수가까지 오지 않고 그냥 반등했어요. 여기. 자, 여기 26만 2천 원대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가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공간이고요. 나머지는 월봉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봉도 이번 주 저가가 손절선이고 매수하고 싶으시면 예,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봉은 예,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 가져갈 수 있어요. 금요일에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 나스닥은 폭등했죠. 전날 나스닥이 140포인트 정도 내렸다가 그 다음날 한 200 몇 포인트가 올랐죠. 잠깐만요. 나스닥 폭을 좀 볼게요. 나스닥 지수가 얼마큼 올랐는지 한번 보고요. 199. 전날 140이 빠졌나? 확인해 볼게요. 전날 141.82포인트가 빠졌고요. 6월 3일 날, 6월 4일 날 199.9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50포인트 정도 오른 거예요. 전일 대비해서 50포인트 정도 오른 거죠. 그다음에 다우 지수. 다우 지수는 전날 23포인트가 빠졌고 금요일에 179가 올랐으니까 156포인트 정도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S&P는 전날 15포인트가 빠졌고 다음날 37포인트가 올랐으니까 22포인트가 올랐죠. 그러니까 다우 지수만 조금 오르고 사실 나스닥이나 특히 나스닥은 전날 하락폭 대비 상승폭이 커서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전날 하락폭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금요일에 거의 하락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 생각만큼 상승을 크게 반영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금요일날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늘은 가상화폐 쪽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07 보고 넘어가자고요. 여기 보시면 예,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했어요. 그리고 양매수했고, 그쵸? 옵션은 양매수를 했고, 예, 옵션은 양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예, 주식은 샀지만 선물은 매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배팅한 건 아니고 예, 양쪽에 다 배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상방이면 상방 쪽으로 이익을 내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옵션 계약으로 보면 콜 옵션은 매도고요. 풋 옵션은 매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잠깐만요. 뭐 참고 자료니까 완벽하게 신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보여만 드릴게요. 보시고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누적으로 한 15,000 계약 정도 들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1억 1조 5천억. 예, 1조 5천억 정도. 1조 6,879억 정도. 예, 이 정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야간은 아마 제외가 된 거라서 신뢰도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선물은 1조 6,879억이고 개인이 매수라는 거는 일단 감안을 하시고요. 개인이 매수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예, 개인이 매도이어야지 상방에 더 좋은데 지금은 매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과연 위로 가려는 모양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물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금융투자는 선물을 매도 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상방, 기관하고 금융투자는 하방이에요. 선물만 봤을 때는. 자, 이건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 날 외국인이 세팅한 걸 보면 일단 437이라는 콜을 매도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수치를 넘기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437은 넘길 수는 있는데 완전히 넘어갈지 여부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위쪽으로 갔을 때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그냥 437 갔을 때 수익이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손실이 없는 정도예요. 437을 갔을 때. 그래서 월요일에 437만 가려고 그러나? 라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효과를 거둘 것 같지만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 보면 개인만 이렇게 상방에다가 돈을 잔뜩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엄청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배팅한 건 개인이고요. 외국인은 올라가다 다 멈출래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437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이상에서 더 갈지 안 갈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그래프로는 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위로 가기 싫어해요. 그러면 외국인은 437까지만 가고 싶어 하고 증권은 아예 위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개인만 왕창 위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금요일 날 거래 내용만 보면. 그리고 개인은 아래에는 투자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의 결과만 보면 개인이 가장 배팅을 잘한 거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아래에다 배팅해 놨어요. 이렇게 하락에다가 돈 벌게 배팅해 놨고 예. 금융투자는 위도 싫고 아래도 싫고 위도 싫고 아래도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위로 가면 그냥 437에서 꽉 막아버려야 금융투자는 최고 좋고요. 그럼 이제 개인만 재미 못 보는 거죠. 외국인은 손실 없는 자리까지만 가면 되고
금융투자는 위로 갈 생각이 없고 개인만 위에다 배팅을 했으니까 급등하지 않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머물면 개인만 망가지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증시는 올랐잖아요. 미국 증시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요. 오히려 이날 거의 아래에다가 외국인은 다 배팅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개인이 현물을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437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422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속박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위로 쳐올리면 그 위에 상단선이 444 라인 정도에 있으니까 혹시 상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정도까지의 공간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암호화폐를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암호화폐가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볼게요. 음, 계속 그 자리네요. 자, 암호화폐예요. 이제 음,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할게요. 어, 어쨌든 상승 추세는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무너졌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흐름을 지켜봐 왔을 때, 그러니까 최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시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두 번의 기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 예. 그러니까 저가가 두 번 깨져야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저가가 두 번 깨져야 끝난다. 그러니까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관심 없습니다. 두 번 깨지면 상승장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 보고요. 한 번 깨지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 깨지면 부정적, 한 번 깨지면 그래도 급락을 얼마나 하든 한 번의 기회는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주식에서 보시면 제가 주식에서 똑같은 차트 보여드릴게요. LG화학 이거요. 예, 이거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가만 안 깨면 돼. 저가만 안 깨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저가 깨지면 끝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거 저가 지킬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왜? 뭔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그래프상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지키는 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 근데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지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가 손절입니다. 여기가. 지난달 저가가 손절이에요. 예.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지난달 저가가 손절이듯이 똑같이 저가가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지난달 저가가 손절선이 되면 문제 없습니다. 어디서 매수하시든 저는 노코멘트. 자, 비트코인 이래요. 그러면 이더리움은요? 예. 이더리움은 여기에 하단선이 있어요. 280만 원대 하단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는 지난달의 비트코인 차트랑 똑같죠? 지난달에 비트코인도 여기 하단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저가 깨지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매수가, 손절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매수가는 여기 280만 원대고 손절가는 여기죠.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까지 가겠죠. 138만 9천 원 정도까지. 만약에 이번 달에 최대 밀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상단선도 안 갔어요. 그리고 하단선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월봉으로 보면 매수할 자리도 안 가고 매도할 자리도 안 간 그런 흐름이에요. 이걸 비트코인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달에 매도 자리를 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떨어진 거 아니에요. 상단선을 찍고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 이더리움은 거길 안 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만 붕괴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인 거죠. 비트코인이 과연 지난달의 저가를 지켜줄 거냐? 예,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월봉만 쫙 훑어볼게요. 예, 이거 없죠. 하단선만 보세요. 하단선. 하단선이 전봉 저가에 있는지 없어요. 램 없죠. 라이트코인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고 있는 힘이 강한 게 없어요. 리플은 그나마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서부터 요 저가 사이 요 영역을 지켜야 되거든요. 가능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보셨고 골드 없죠. SV 없어요. 캐시 없죠.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공간을 지켜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지키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거 봐요. 이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인데 이건 하단선이 49원에 있어요. 근데 지금 108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건 쏟아지면 반토막 난다는 얘기죠. 스텔라 루멘도 하단선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봉 저가는 이만큼이에요. 요걸 지켜야 돼요. 스톰엑스, 이건 너무 멀어요. 스팀 달러, 이건 이제 여기 있어요. 해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8,415원. 자, 그다음에 시아코인 없죠. 아크, 네, 없어요. 에이다, 이것도 강한 게 없어요. 오미세고, 오미세고는 그나마 지금 매수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톨로지 없어요. 웨이브, 웨이브도 없죠. 없어요. 밑에 지키는 거.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그나마 여기 있는 거죠. 280만 원대. 이더리움 클래식, 이것도 애매해요. 그나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오스는 하단선에 지금 일단 도착했어요. 그다음에 퀀텀, 퀀텀도 약하지만 어쨌든 도착했고, 트론,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월봉을 쫙 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제대로 된 하단선을 가지고 있는 월봉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밑으로 내리면 쏟아져요. 밑으로 내리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은 밑으로 내렸을 때 굉장히 쏟아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월봉을 매매에 활용할 수는 없다예요. 제가 이거 무조건 쏟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쏟아지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다예요. 그럼 월봉은 제껴요.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으로 가서 볼게요. 코인. 자, 이 종목은 하단선 아래에 있죠. 이 종목은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걷어 올려요. 지금 이 시간대에 걷어 올리고 있어요. 그로스톨 코인. 근데 네오, 네오는 자, 상단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로스톨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들어 올리고 반대로 네오는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누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입장이잖아요. 왜 그로스톤은 오르고 네오는 내리지? 네오는 상단선이 누르니까 내리는 거고 그로스톤은 하단선이 받치니까 오르는 거죠. 자, 이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댐, 이것도 지금 상단선 부근에 있잖아요. 이제 내려왔어요. 상단선에서. 라이트코인, 이것도 내려왔죠.
다 상단선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리플도 내려왔을걸요? 예, 올랐던 거 싹 다 토하고 예, 딱 상단선에 걸쳐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내려왔죠. 예? 주중엔 상단선 위에서 놀더니 지금은 하단선 근처에 머물고 있어요. 골드. 이것도 내려왔고, SV 내려왔죠. 캐시. 이것도 내려왔죠. 잘 보세요. 예, 상단선에서 내려왔잖아요. 스테이터스 토큰. 예, 이것도 거의 다 토해가요. 스텔라 로맨. 이거 완전히 토했죠. 지금 이제 하단선까지 왔어요. 얘는 거의 상단선에 올라간 거 싹 다 토해고. 스톰엑스 5%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상단선 이 간신히 탄 거예요. 그 전에 오른 건 다 토하고. 네, 스팀 달러 그건 애매하고요. 시아코인 이것도 지금 아직도 상단선 위에 있어요. 더 토해야 돼요. 네, 아크 이것도 이제 상단선 위에 올라탔죠. 올라탄 건 거의 다 토했고. 에이다 네, 이것도 이제 거의 다 토했고요. 오미세고 예, 이건 이제 하단선까지 왔어요. 상단선 건 다 토하고 온톨로지 이것도 지금 상단선 올라간 거 다 토했죠. 웨이브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거 이제 상단선 근처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 상단선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고 웨이브는 오히려 하단선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케이스. 좀 특이한 흐름이에요.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 예. 이거 잘 버티고 있어요. 그나마 제일 강한 종목이 지금 이더리움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건 하단선으로 이미 쳐박았고요. 이오스 이것도 지금 하단선으로 쳐박았고 퀀텀 이것도 하단선으로 내려왔고 트론 이것도 윗꼬리 달고 왔어요. 그럼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면 이 봉이 다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일봉이 다음 주 월요일에 주봉을 어떤 환경으로 가져다 놓을 것인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자, 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봉 한번 쫙 보자고요. 자, 올라갈 땐 저가를 안 깨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하단선 여기 있죠? 예, 저가 여기 있고 그래서 안 깨고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네오 여기도 예, 여기 하단선이 있고 예, 하단선 찍고 그냥 버팅기기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단선이 있어요. 램 예, 이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단선만 찍고 내려온 거예요. 이건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어요. 램은 라이트코인 이것도 있긴 있어요. 보시면 상단선 맞고 떨어졌고 하단선에서 튕겼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죠. 리플 여기도 보시면 하단선이 이렇게 있고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 맞고 오르고 상단선 맞고 누르고 왔다 갔다 그냥 그 안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 좀 특이해요. 없어요. 비트코인은 전봉 저가 위에 발달된 하단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몰라도 비트코인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봉의 흐름으로 봤을 땐 저가를 지킬 의지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골드 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상단선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SV 네. 이건 그나마 조금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캐시 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이런 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것도 없는 거고 스텔라 로맨 아 진짜 이런 건 이렇게까지 지키는 건 참 지독한 것 같아요. 이게 저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킨다라는 거는 예, 이건 뭐 강한 의지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런 걸 지키기가 어렵죠. 이것도 예, 강하지도 않은데 이런 걸 다 이용하는 거죠. 있긴 있어요. 이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 스팀 달러. 이 정도면 저는 있다고 봐요. 시아코인. 이것도 있긴 있는데 저가 방어기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와, 이런 거 보세요. 아크. 윗꼬리가. 야, 이런 거 먹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봐요.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지? 이것도 이제 위가 막혀 있고 아래가 그렇게 강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오미세고. 오미세고도 하단선이 저 정도면 믿을 수 없어요. 온톨루지. 이것도 웨이브. 차라리 이건 인정하겠어요. 이 정도 각도로 있으면 인정하겠어요. 근데 저가를 깨면 무너지는 건데 저가를 죽였으니까. 예.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그나마 애매한 각도지만 어쨌든 하단선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튕기는 거죠. 클래식. 예. 이것도 있어요. 근데 상단선하고 하단선 둘 다 싸우는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이건 없어요. 이오스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각도면. 이것도 이것도 약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하단선이 그렇게 강하게 발달 안 했는데 안 눌러요. 안 누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비트코인. 다른 건 모르겠고 비트코인은 아래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안 눌러요. 자, 저가를 지키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아까 LG전자 보여드릴 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 이거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떨어져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지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알트를 사시든 비트를 사시든 사셔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비트가 저가를 깼다. 그러면 비트가 훅 오르면 알트 같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비트를 훅 내리면 알트를 팔아서 비트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구조상 알트를 팔고 나서 비트를 또 팔아야 되니까. 예. 비트가 확 빠지면 어이구 빨리 알트 팔아야죠. 비트 팔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비트가 안 떨어지면 알트는 장난을 쳐도 되잖아요. 올려 팔든 말든 계속 하다가 비트만 보고 있는 거죠. 비트만 안 떨어지면 알트 오르면 돈 버는 거니까. 그러다가 비트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알트를 딱 팔고 와서 비트를 딱 팔겠죠. 그러니까 비트가 전봉 저가를 붕괴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단 저가 깨지면 예, 손 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다음 주 주봉이에요. 자, 지금 여기가 상단선, 여기도 상단선이고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이번 주 저가 깨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매수가 가능한 이유는 지난주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일봉이 저가를 깨기도 하고 안 깨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안 깨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봉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로 봤을 때 주봉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음봉으로 이렇게 끝났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저가 깰 겁니다. 이걸 못 깨겠어요? 하루면 깹니다. 월요일이면 깨요. 그러면 이거 저가 깨지는 순간 쏟아지겠죠. 이 저가를 깨는 순간 저는 쏟아질 거라고 봐요. 최소한 여기까지 4천만 원까지. 이게 올라갈 거라면 4천만 원까지는 쏟아진 뒤에 다시 뭔가를 시도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무너지는데 알트코인 중에 버틸 종목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내일 아침 9시까지는 매수됩니다. 일봉상 어제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매수 안 돼요. 이건 저는 못 지킨다고 봐요. 이건 시가에서 이건 지켜. 이 정도 거리는 지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못 지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다 더 낮게 끝나면 일단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어려울 것 같고
쏟아지는 거나 어떻게 담아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깨면 이제 낙폭과대로 우르르 쏟아질 때 예, 어디서 저점 그리는지 봤다가 그때나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그러면 그로스돌 코인부터 쫙 보겠습니다. 저가를 지킬 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목. 이것도 저가 지키기 힘들어요. 네오. 예, 아슬아슬해요. 이건. 그나마 현재 네오는 아슬아슬하다. 예, 램. 이건 못 지킨다고 봐요. 예, 여기 있거든요. 예, 이건 못 지킨다. 램. 라이트코인. 이것도 예, 여기 있어요. 지금 18만 7천 원대까지니까 이것도 지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리플. 예, 이것도 지키기 어렵죠. 시작하자마자 상단선이고 하단선은 987원 정도에 있으니까 예,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에 비트코인 보셨고 골드 이것도 시작하면 상단선 위에서 시작하니까 더 내리기 좋죠. 예, 59,800원대니까 이번 주 저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뭐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봉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이것도 예, 이걸 쓴다 그러면 전봉 저가 위에서 매수할 수 있고 이걸 쓴다 그러면 전봉 저가를 못 지키겠죠. 그러면 이걸 쓰실 건지 이걸 쓰실 건지 결정하셔야죠. 캐시 이것도 못 지킨다고 봐요. 보세요. 예,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하단선은 여기 있고 지금 적정 가격이 69만 8천 원 정도거든요. 그럼 지금 76만 3천 원인데 69만 8천 원까지는 떨어져야 매수가 가능하다니 이거 어떻게 사겠어요? 이거 아까 했죠. 스텔라로멘 이것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396원 442원인데요. 예, 40원 이상 떨어져야 매수가가 나와요. 스톰엑스 이건 그나마 이게 이건 꿈을 꿀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한번 진짜 해볼 만한 예, 그런 상황인데 아닌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해요. 해보시고 싶다면 시아코인 이것도 매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 아크 이건 애매해요. 이건 너무 좁아요. 에이다 이것도 해볼 만한데 하여튼 저가만 안 깨지면 해볼 만한 거예요. 에이다도 오미세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온톨로지 이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웨이브 이건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거래할 수 있고 여기서 거래하신다 그러면 거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나마 해볼 만한 조건은 돼요.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해볼 만한 조건이 돼요. 아직까지는 클래식 이거 안 돼요. 이오스 이것도 안 되고 퀀텀 이것도 안 돼요. 트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주봉은 다 대부분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지금 갖다 놓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자는 동안에 뭔가 급등이 왔어요. 그러면 이 분석 다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시 44분에서 내일 아침 9시까지의 시간 동안 급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한 거 그냥 뒤집으면 돼요. 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안 바뀌어. 그럼 이건 이번 주 저가는 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깨게 되면 남은 거는 주봉의 저가는 남는 게 아니에요. 월봉의 저가만 남아요. 그러면 매수 전략은 무조건 지난달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붕괴되면 일단 쏟아진다고 보고 낙폭과대를 그때부터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쫙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알트 다 제낄게요.
왜냐면 어차피 비트 움직이는 대로 알트들이 다 따라 움직일 테니까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 내일 아침 딱 시작했는데 이번 주 저가 깨지 않고 올라. 그러면 그건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조건은 가능한 거예요.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저 상태에서 그냥 땡겨 올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예상하신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이번 주 저가가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 저가를 딱 깨면 거의 매수가가 지난달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 지난달 저가 부근에서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 예. 근데 쭉 내려가다가 지난달 저가까지 깼어요. 그러면 월봉이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깨면 주봉은 망가진 거예요. 근데 주봉만 망가졌지 월봉이 망가진 건 아닌데 내려가다가 지난달 저가까지 깨면 월봉까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월봉이 망가졌을 때 바로 매수를 할 거냐? 일단 쏟아지게 뒀다가 바닥을 그리는 거를 확인할 거냐?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월봉 저가까지 무너지면 낙폭과대를 주셔야 되지, 그냥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 띵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 어려움이 많다라는 의견을 좀 받은 게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프로그램을 쓰시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자, 예, 띵글은 예, 기본적으로 하단선을 쓰게 돼 있어요. 하단선을 쓰게 돼 있다고요. 이걸 저희는 매수가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각도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예, 각도가 좋으면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전봉 저가 위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실 때 매수가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예, 여기 보면 매수가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매수가가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 매수가에 가보시면 거기에 하단선이 있는데 그 하단선을 한 번이라도 보세요. 그래서 각도를 딱 보시고 아 각도가 되게 가팔아요. 그러면 아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도가 되게 둔해요. 그러면 아 이거 믿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각이 전봉 저가 아래 있으면 수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각이 있어도 전봉 저가 아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건 나쁜 거라고. 전봉 저가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봉은 저가가 무너지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전봉 저가 위에 있는 게 좋고 전봉 저가 밑에 있는 건 좀 의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봉을 볼 때 월봉, 주봉, 일봉, 그 다음에 분봉이 있는데 분봉 중에서는 240분봉을 보시기를 권유해요. 음, 다른 거 보신다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현재 위치예요. 그리고 전봉의 저가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면 모든 봉을 만족하는 거예요. 4개의 봉을 다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서 여기를 깨졌어요. 240분 봉의 저가를 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실패예요. 그쵸? 근데 240분 봉으로 봤을 땐 실패인데 1봉으로는 아직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유를 하실 수는 있어요. 왜? 나는 일봉의 저가를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는 보유할 수 있어. 이렇게 거래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도 깼어.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봉의 저가를 깨지 않았으니까 나 일주일 동안 보유할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깼어요? 그럼 월봉 있잖아요. 월봉만 깨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보유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실인데 손실이 이만큼 드러나고 손실이 이만큼 드러나고 손실이 이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패의 기준을 어떤 봉으로 잡느냐에 따라 손실폭이 커져요. 그 손실폭을 감내할 수 있으면 홀딩. 그죠? 그거 감내하기 싫다 그럼 청산이에요. 네. 그러면 거래 규칙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긴다? 세상에 그런 거래법은 없습니다. 근데 전략을 그렇게 짜시라는 거예요. 내가 분봉 거래를 할 건지 일봉 거래를 할 건지 주봉 거래를 할 건지 월봉 거래를 할 건지 딱 정해요. 딱 정해놓고 어떤 하단선을 쓸 건지도 정하세요. 그리고 저가가 깨지면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하세요. 야, 일봉 거래했는데 일봉에 저가 깨졌어. 그러면 딱 손절을 해요. 근데 손절했는데 쫙 올라가. 그럼 욕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주봉의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꼭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봉이 이렇게 있어요. 봉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건 하단선이 있고 여기는 아예 없어. 이렇게 누웠어요. 예, 이건 방어 의지가 있는 거고 이건 방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둘 다 저가 안 깰 수도 있어요. 왜? 이건 차트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차트상 저가를 방어하기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렵겠다라는 거지 반드시 깬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어차피 여기가 깨지면 실패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수가가 보이는 거고 하단선이 없을 때는 매수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매수가가 있고 그럼 얘는 얼마에 사야 되는지는 알아.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얼마에 사야 되는지는 아는데 얘는 얼마에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사시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화에서는 내가 저가가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아무 데서나 사시라는 거죠. 대신 저가 깨지면 폭인 거예요. 자, 일봉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매수해도 되죠? 이거 매수해도 돼요. 매수해도 됩니다. 왜? 저가 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해도 된다고요. 근데 어디서 사실 거예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왜? 이 구조에서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트는. 근데 여길 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손절하실 거예요?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깨도 여기는 안 깨져요. 일봉의 저가인 4,146만 8천원 여기를 붕괴한다고 해도 주봉의 저가는 3,900만 아니 여기 4,05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봉의 저가가 깨졌다고 해서 주봉의 저가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봉 거래를 할 거면 홀딩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일봉 거래를 할 거면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봉의 저가들을 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는 깨졌을 때 홀딩할 거냐 청산할 거냐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계획을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본 거래를 계획했다? 그럼 하루 만에 딱 털고 끝내야 되고요. 주봉 거래를 계획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버텨야죠. 제가 이번 주에 처음 관심 뒀던 종목이 웨이브예요. 웨이브. 이게 제가 제일 먼저 관심 뒀던 종목이에요. 이거 왜 관심 뒀냐면 상단선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야, 잘하면 여기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이날 거래했어요. 이날. 제가 거래한 날이 이날이에요. 그랬더니 안 가. 안 가요. 이날 거래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팔았어요. 안 가니까. 왜? 저는 일봉을 봤거든요. 예, 일봉을 봤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주봉을 봤으면
어쩌면 재수가 좋았겠죠. 근데 일봉을 받기 때문에 던진 거죠. 그래서 어떤 봉을 기준으로 거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과 반대로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이 만들어지면 음, 사람들은 해석을 바꿔요.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결론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판단은. 그 다음에 그로스톨 코인도 사실 주봉으로 보면 비슷한 처지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하단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단선 안 갔네? 그러니까 이건 잘한 반등은 죽었다. 그 생각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거래했던 날이 어디지? 이날인가 봐요. 이날? 예.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날 팔았어요. 이날 사서 이날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쏟아졌어요. 예. 그럼 이건 잘 판 거죠. 이건 잘 판 거잖아요. 예. 아까 그 뭐지? 웨이브? 웨이브는 정말 싸게 팔아버린 거고 이거는 잘 판 거죠. 지금 가격이 108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매수할 때가 108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급락해서 많이 오른 거지. 예. 그래서 의사결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본인이 어떤 봉을 선택해서 어느 시간만큼 보유하고 팔 건지를 결정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면 내렸을 때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어,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몇 천만 원씩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몇 백만 원씩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이익이 나면 엄청나게 나지만 손실이 날 때도 크게 난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형태, 어떤 시간, 그죠? 그거를 다 결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가지고 그런 걸 다 설계할 수는 없어요. 다 설계해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을 좀 머릿속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매수할 때 저가 다 확인해라. 월봉 저가, 주봉 저가, 그 다음에 일봉 저가, 240분봉 저가까지는 다 확인하시고 어느 봉에 매수가 쓰실 건지 결정하시고 그죠? 그 매수가 보셨으면 차트 가서 각도 보세요. 각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도 보시고 저가 깨지면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세요. 나는 홀딩 할 거다. 왜? 주봉이 좋아. 그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봉 나빠. 그러면 일봉 저가 깨지면 튀어야죠. 예.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월봉의 저가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번 달은 아직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막 엄청나게 급등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그 누구지? 머스크가 또 좋은 얘기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10% 올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부정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 저가가 붕괴되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어떤 봉이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 저가가 붕괴됐을 때 대응 방안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가에 가까워야 유리하겠죠. 장중에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저가랑 멀어졌어요. 상단선 위에 있어요. 라는 말은 상단선 위에서 매수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상단선 위에 올라가면 저가랑 멀어지기 때문에 잘못되면 손실을 가져가야 될 폭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어지기 때문에 저가랑 멀어지면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자,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비트코인이 하락해 있으면 일단 조금 더 관망해 보십시오. 예, 알트든 비트든 싹 다 관망을 해보시고
월봉 저가만 계속 보세요. 월봉 저가가 붕괴되는지 붕괴되지 않는지. 그 붕괴되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붕괴됐다. 그러면 일단 쏟아진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낙폭과대를 주워먹는 그런 포지션으로 변경을 하고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 마치고요.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